칼럼을 읽다 8번째입니다. 오늘은 어제 썼던 칼럼을 가지고 코로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칼럼의 기본 기조는 여태까지 정부 기조를 좀 전환할 때가 됐다. 이제 이게 기본 어, 내용이고요. 여태까지 기조를 한번 살펴보면 K방역이라고까지 이름을 지어서 잘하고 있다는 걸 내세우고 또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잡겠다 이렇게 아주 박멸 의지가 아주 투철한 이제 그런 걸 이제 기조로 삼고 있고 세월호를 잘못 대응한 그 후과를 지켜봐서인지 재난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유독 민감한 정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잘하고 있다는 게 결국은 이제 확진자를 줄이는 그런 의지에 불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상황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확진자를 줄이는 그런 대처보다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나 국내 상황으로 봐서 이제 상시적인 팬데믹을 상정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국민 생활을 정지시켜 놓고 잡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지속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즉 단기전의 기조에서 장기전을 대비하는 기조로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어차피 이게 속전속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현재의 방식으로는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다. 만약에 확진자를 더 못 줄이거나 지금 100명에서 2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못 줄이거나 아니면 다시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온다면 상당히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런 거고요. 따라서 상시적인 팬데믹을 극복하려면 국민과 같이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는 거죠. 국민이 정부가 하는 조치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그런 조치들을 해야지만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번 앞으로 해야 될 조치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모든 조치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과학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전 세계에 비해서 잘하는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인구 45% 정도 되는 대만이 그 확진자를 1000명 이하에서 잡고 있는 걸 보면 또 그런 것들도 주목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 그게 더 과학적인 태도다 이렇게 보이고 또 확진자만 발표를 해서 숫자를 이렇게 뭐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지고 또 오해 소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자 숫자가 총 검사자가 몇 명에서 확진자가 나왔냐 이거를 같이 발표를 해줘야지 그런 오해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학적인 어프로치죠. 좀 투명하게 과학적인 그 데이터를 더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행정 편의적인 그 발상들을 경계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 국민들한테 이 단계별로 이렇게 제한 조치를 가하는 거 보면 상당한 부분 책상에 앉아서 하고 있지 않냐. 현장의 디테일을 잘 모르고 책상에 앉아서 규모라든지 업종을 정해서 금지하는 행위. 뭐 학원도 300명, 50명, 뭐 식당도 50명. 그러니까 학원도 옛날에 성행했던 개인 그룹 과외가 다시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규모를 선 긋듯이 자를 것이 아니라 실제 나와보고 도대체 그 1인당 면적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어떤 업장은 굉장히 작아도 굉장히 밀집돼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규모가 커도 또 굉장히 여유 있게 면적을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라든지 또는 동선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다든지 평소에 방역 활동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뭐가 가능하고 안 가능하다는 이런 지침을 줘야지 편의적으로
이렇게 두부 못 자르듯이 이렇게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일방적이고 편의적이다 이런 거고요. 또 재난에 대한 지원도 요새 그 통신비 지원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게 시혜성이거나 위로 성격의 돈을 나눠주는 거는 안 되겠다. 이게 정부가 재정의 여유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빚을 내서 이렇게 그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투자는 앞으로 감염이 상시적인 팬데믹 체제에서 감염을 낮추거나 또는 국민들의 생활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투자여야 된다 이런 거죠. 엊그제 사고가 났듯이 그 두 명의 어린이들이 라면을 끓이다가 불을 내서 아주 중화상을 입어서 지금 누워 있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전혀 부모들한테 도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이 100만 이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을 놓고 뭐 재택근무니 아니면 뭐 저기 저 온라인으로 교육하니 이렇게 편의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 온라인을 감히 꿈도 못 꾸는 그런 가정들도 많다는 거를 봐서 빨리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돈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일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부 스스로가 확진자 숫자가 조금 늘면은 또 조였다가 또 줄어들면 풀었다 이렇게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정부 스스로가 조금 줄면 연휴를 늘렸다가 아니면 문화상품권을 나눠줬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조금 더 늘어나면 전면 금지하는 이런 식으로 아마추어적인 어프로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또 물론 여러 가지 그 대규모 행사나 종교 행사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거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태의 책임을 이거는 지금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태를 전가하거나 어느 그룹하고의 시비를 한다든가 이건 좋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가 무한 책임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고요. 방역의 주체도 다 금지시켜 놓고 국민한테 알아서 하라는 식은 맞지 않다. 국민들한테 아주 세세하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아주 합리적인 기준으로 제시를 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주체는 정부다. 이런 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뭐 어떤 사람은 2년 뭐 1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준을 국민 편에서 행정 편의적이 아니고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이렇게 뭔가를 전부 다 중지시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속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장기전의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